안녕하세요. 라디오 영동 그림책 라디오. 저는 최서연. 저는 서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막 이런 거 없어요. 오지 마. 아침에 일어났는데 네. 비 오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안개가 자욱한데 또 비 오네 라고 생각했는데 비는 아니었어요. 그러게요. 바깥에서 내다보니까 저희 집에서 언교 쪽 아파트가 보이는데 구름에 걸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랬군요. 오늘 같은 날 교통사고 좀 잘 나겠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조심해야 하는 감정선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눈물이 왈칵 나올 것 같은 그런 날이. 그래서 가져오셨나요? 맞아요. 이 책을? 맞아요. 서연님이 오늘 픽 어떤 책이죠? 우리가 많이 읽었고 누구나 그림책 하면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은 아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들도 없을 것 같고 흔하지만 그래도 읽고 싶은 책 준비한 책 눈물 바다. 네, 서연 작가의 책인데요. 네, 서연 작가의 눈물 바다란 책을 저희가 오늘 같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서연 작가 아직은 그래도 신인의 냄새가 나는 작가잖아요. 서연 작가 어떤 분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제가 아는 거였나요? 김지영 친구죠. 82년. 네, 맞아요. 82년 김지영, 82년 서연 작가이고 저희가 지금 수원에 살고 있는데 이 작가 역시 수원에서 태어나서 얼마 전까지도 수원에서 작업을 하셨다가 지금 이제 서울로 이사 가셨더라고요.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서울로 보내야 되는 거. 유명해지면 가는 거야.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또 모든 작가들이 거쳐가는 그 일러스트 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첫 번째 그림책으로 이제 만나게 된 게 눈물 바다였죠. 근데 눈물 바다가 전에 작가의 리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이 좀 인상적이긴 했던. 그 줄거리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책을 보여드리지 않는 거는 그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눈물 바다에 보면 주인공 아이가 한 명 나와요. 그래서 첫 문장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면서 공감이 가는 문장이거든요. 첫 문장이 시험을 봤다.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여기서부터 아이들은 엄청난 공감, 그리고 이 시험을 학창 시절로 보낸 부모들도 엄청나게. 저희 아직 수학시험 봤는데 세 문제만 아는 문제고 나머지는 문제는 하나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더 특히 골랐나 봐요. 네. 그래서 아이가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 먹어도 맛도 없고 막 그렇게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막 집에 와요. 집에 왔는데 공룡 2마리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그 공룡은 당연히 부모님인 거죠. 네, 엄마와 아빠 공룡이. 네, 그래서 밥 조금 남겼다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그래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눈물이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이 나는데 울다 이 눈물이 쌓여서 바다가 되는 눈물 바다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주제이긴 한데 그 얘기만 들으면서는 엄청 재미없을 것 같지만 없죠. 이게 그냥 말로만 줄거리만 설명해서 그런 거고 그림책이니까 그림을 같이 봐야 엄청 재밌는 거죠. 이 서연 작가가 원래 만화를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캐릭터를 보시면 이렇게 약간 견과류 같이 생긴 호박이잖아요. 주인공이. 네, 호박 밤톨이고 거기 나오는 이제 캐릭터들이 이제 동물 친구 캐릭터들이 있고 상추 씨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는데 보면 그림책이라고 사줬는데 왠지 만화책 같다라는 느끼시는 부모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만화 컷은 없지만 캐릭터들이 다 이렇게 약간 의인화된 캐릭터들이어서 만화 느낌이 있죠. 그리고 어디서 만났던 의인화된 캐릭터들보다 더 재미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성격을 좀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자기만의 캐릭터를 정말 많은 주인공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눈물바다가 특별한 뭐 기승전결의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많은 걸 좀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고 그랬을 때 감정 그리고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의 감정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지 딱 그 해소되는 그 카타르시스 되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책에 있어서 그림의 중요함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책인데 서연 작가 리뷰 본인이 쓴 리뷰 본인이 쓴 이 책에 대한 리뷰로는 내가 나에게 주는 위로이자 유쾌한 농담 아마도 이 지금 지은 씨가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작가가 만화책을 좋아했다고 했기 때문에 유쾌한 농담 같은 그리고 그림 편집 자체가도 그렇게 만화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 다음 장을 궁금하게 하는 그런 요소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어른들도 다 겪은 거잖아요. 그리고 어른들도 느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그 카타르시스를 같이 느끼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서현 작가가 이 책을 처음 봤을 때 아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읽고 그렸을까 했는데 저는 서현 작가가 결혼하지 않은 작가여가지고 아이 마음을 읽었다는 것과 되게 신선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보통 아이를 키우면 아이 마음을 잘 알 것 같지만 아까 전에 리뷰가 내 안에 나를 치유하는 거였나요? 나를 위로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그 경험을 잘 꺼내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보면 이 아이가 느끼는 대로 상대방을 그렸잖아요. 네. 엄마 아빠가 싸우면 공룡을 그리고 학교 급식이 다 벌레처럼 그러니까 맞아요. 시험 망쳐서 맛 없는 걸 벌레처럼 그리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체가 저는 좋기도 했고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얘가 눈물 바다에 온갖 사람들이 다 빠지잖아요. 다 네. 빠지고 그 나중에 이제 자기의 감정이 다 해소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구해주잖아요. 네. 다 구해주고 나서 여자친구. 짝꿍이에요. 여자친구만 드라이로 말려줘요. 맨 마지막 장면이.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보고, 결국에는 엄마 아빠 말려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여자친구 말려주네. 이런. 다 키워봐야 소용없네. 약간 그런 걸 혼자. 그런 쪽 생각하셨구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아까 이제 결혼하지 않은 분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준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보통 유치원 선생님들은 미혼이시잖아요. 제가 엄마가 되고 보니까 아이의 마음을 제 위주로 맞아요. 이해를 해주지 예전에 남의 아이를 이해하듯이 제 아이를 이해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하신 선생님이 전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모 같은 느낌, 삼촌 같은 느낌, 그리고 아이와 친구 같은 느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서 서현 작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봐요. 우리 같으면 부모님을 이렇게 하면 이 책이 더 약간 그거잖아요. 학습 만화 같은 느낌으로 들 테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친구한테 미안함이지 부모한테 아이가 미안할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지금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했으면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자꾸 뭔가 해석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동등한 그러니까 어린이와 어른이 동등한 관계에서 어린이의 마음을 조금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꼭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혼을 한 그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영화를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의 친구 같은 마음으로 충분히 작가가 이렇게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엄마였으면 교훈적인 내용도 막 넣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도 있죠. 그냥 유쾌하게 끝날 수 있는 내용 안에 무거운 저희만의 꼭 가르치고 싶은 어느 장면이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어느 장면이면 다 떠내려갈 때 그 한 장면만 그냥 보여드릴까 봐요. 이게 펼침북이어서 원래 이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펼치면 온갖 주인공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전래 동화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물과 관련된 캐릭터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실례로 심청이서부터 해서 노아의 방주 이런 거를 아는 이제 어린이라면 어른들은 당연히 알고 그걸 찾아가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재미를 잘 넣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이 친구와 트러블이 있었던 모든 캐릭터들이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찾아내는 즐거움. 이 작가가 원래는 서영화를 전공했다가 그림책 작가가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셨어요? 네, 찾아봤어요. 말씀해 주세요. 맨날 지은 씨가 찾아보시는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비드 위즈너라는 작가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그 작가의 이상한 화요일 그 책을 보고 나서 이제 엄청난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책을 계기로 해서 아마 인생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으로. 그림으로만, 글없는 그림책이어서 그렇죠. 그림으로만 밀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첫 작품이 눈물바다가 그림으로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보통 그림책 하면 글이 없는, 그림이 위주가 되는 이런 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많은 작가들이 대부분 이 이상한 화요일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한 번씩 그 책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그 책 하죠. 그러면 되죠. 네. 사실 그 작가의 다른 책도 엄청 많잖아요. 네. 좋은 책 너무 많아. 맞아요. 좋은 작가는 좋은 책이 너무 많아. 그 작가는 어떤 책을 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글씨가 없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감동을 주고 아이디어를 주는 책이라는 것 같아요. 저는 눈물바다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그 사건을 앞에 시험이랑 부모님과의 갈등 그 두 개로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꼭
그게 아니어도 어쨌든 막 울고 나서 자기 감정을 해소하잖아요, 이 아이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울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이 책을 볼 때마다 들거든요. 혹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에피소드 있으세요? 뭔가 나 울고 싶어서 엄청 울고 났더니 좀 계속 후련하더라. 그런 거야 뭐 드라마를 보고도 그렇긴 하지만 이 눈물바다 책을 보면서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또 울지 마. 괜찮아. 그게 아니라 어른들이고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울지 마. 괜찮아. 이런 이야기인데 울어도 괜찮아. 그리고 엄마도 눈물 날 때가 있었고 우리는 즐거워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맞아. 박장대소. 울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뭐 비겁한 울음도 있고 네, 신나는 울음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렇게 해소되지 않는 아이들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눈물로 한꺼번에 말해서 다 이해하게끔 하는 것들도 있다는 걸 좀 인정해주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안에 쌓여있는 감정이 밖으로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건 것 같아요. 눈물로 그렇죠. 나오던 여기 보면은 아까 바다에 다 그 캐릭터들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는 자기 안에 걸 꺼냈다는 얘기잖아요.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눈물바다는 뭔가 그 쌓여있는 감정을 꺼내고 그러고 나서 시원해. 딱 깨끗해지는 그런 과정을 이제 눈물로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눈물을 아이들이 막 울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린 유아들은 엄청 금방금방 울잖아요. 금방 울고 바로 뒤돌아서 또 웃고. 맞아요. 울고 오히려 어른들이 조금 참잖아요.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저장 공간이 커져서 그런가요? 그런가요? 이게 아이들은 저장 공간이 짧으니까 금방 넘쳐서 눈물이 나오는데 어른들은 점점 쌓이고 오랜 시간 만에 한 번씩 터뜨리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아빠들이나 이렇게 눈물을 많이 참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보면 더 좋을 책일 것 같기도 해요. 혹시 뭐 작가의 이제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작가에게 뭐 기대하거나 말을 꼭 한번 하고 싶어서 이 작가가 그림책을 이제도 첫 책을 위시로 거의 이렇게 위로하는 것 같은 책들을 많이 냈어요. 이 작가가 다음에는 만화 한 권쯤을 쓰지 않을까. 만화를 좋아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써달라는 부탁? 그런 것 같아요. 네, 만화를 한번 그려주시는 것 워낙 어떨지. 그래픽 노블 이런 게 유행하잖아요. 네. 같은 그 작가요. 데이비드 위즈너의 그래픽 노블이 있잖아요. 맞아요. 데이비드 위즈너도 있고 그 리디아의 정원 쓴 분,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그래픽 노블도 있어요.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가들이, 그림책 작가들이 자신의 그런 성장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래픽 노블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서현 작가는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책들이 그 글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다 굉장히 간단 명료한 가운데 그런 핵심적인 어떤 감정을 잘 잡아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간질간질 뭐 커졌어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래픽 노블까지 잘 가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주시면 되게 많이 공감되고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하니까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눈물 바다를 골라보게 되었어요. 네. 저희는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두서없는 얘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얘기만 들으지 마시고 눈물바다 한번 보시면 저희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한 번쯤 골라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네. 그럼 지금까지 라디오 영통 그림책 라디오의 서지은 최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